다음 장소로 우리가 중명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덕숭에 가시면 이 중명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건축을 하는 분들에게는 여기 반드시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건축학도도 와서 이 건물들을 보면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장소죠.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장소가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입니다. 그리고 그 부당한 조약의 체결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헤이그 밀사를 파견하게 됩니다.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죠. 그 헤이그 밀사를 파견한 곳이 바로 중명전입니다. 1905년 을사늑약의 아픔이 서린 곳이 이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헤이그 밀사를 파견했던 곳도 바로 이 장소죠. 이준, 이상설, 이휘종 이 세 분이 헤이그 밀사로 파견이 됩니다. 바로 그 장소가 중명전인데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. 제가 이 장소에 가서 아주 감동 깊었던 것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역사적인 흔적들, 태극기와 이런 친필 문서들이었습니다.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.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거죠. 우리는 이제 어떻게 역사를 기억할 것인가라는 건데 통일의 그날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. 그때 그곳에서 무엇 했는가? 라고 물었을 때 과연 우리는 지금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? 나라에 이른 소름을 안고 헤이그 밀사로 파견되었던 당시에 저분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한 목숨과 또 자신의 삶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친 거죠.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분단된 조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겠죠. 그때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떳떳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우리의 시각으로 늘 바라보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바로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? 다음 장소로 구조선총독부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은 우리가 강화문에 가면 이 조선총독부는 없어졌습니다.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건물이죠. 그때 당시에 구조선총독부였고 중앙청으로 활용되었던 건물입니다. 지금은 우리가 이걸 보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러스트로 만들어서 본다든지 아니면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. 강화문과 청와대 그 사이에 있었던 바로 중앙청입니다. 근데 이 중앙청 자리가 지금은 당연히 가면 없지만 예전에는 바로 이렇게 우표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중앙청 건물 어떤 곳이었습니까?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총독부로 사용이 됐던 거고 또 서울이 탈환되거나 6.25 전쟁 당시에 남북한이 서로 전쟁을 하는 시기에는 이 중앙청을 두고 전쟁을 벌였던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. 6.25 전쟁이 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. 북한의 군이 이 중앙청에다가 인공기를 꽂죠. 그리고 북한이 발행했던 그 기념 우표에 보면 서울 해방 기념 우표라는 것도 발행을 합니다. 전쟁 중에 발행을 합니다. 1950년 7월 10일 날 이 우표가 나오게 되니까요. 그만큼 북한에서 이 전쟁 당시에 중앙청을 함락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했죠. 그런데 바로 우리가 또 이 중앙청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. 9월 28일이죠.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수도 탈환 기념으로 15주년 기념으로 우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. 남북한의 우표에서 보여지는 이 중앙청 건물이 어떻게 보면 분단의 가장 아픈 상흔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. 그 건물 자체가 나라를 빼앗겼을 당시에 조선 총독부로 사용이 되었고 또 남북한이 서로 형제간에 피를 흘리는 그 전쟁 중에는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장소로 상징적인 곳이었다라는 겁니다. 그 중앙청이 있던 장소가 지금은 물론 다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현봉학 동상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서울역에 가실 일 있으면 서울역에서 길을 건너면 이 연세의료원이 있는데 바로 앞에 현봉학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. 여기가 원래는 세브란스학 전문학교 자리입니다. 그 자리에
지금 이 현봉학 동상이 세워져 있죠. 현봉학 어떤 인물일까? 여러분들 아마 1950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. 우리가 흥남철수를 했죠. 북한의 그 공산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흥남 지역에, 함흥 지역에 있었던 많은 피난민들이 거제와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오게 됩니다. 그런데 그 동족 상전의 비극 속에서 피난민 9만 2천 명 이상, 약 10만 명까지 보는데 9만 2천 명 이상을 구한 바로 크리스마스 기적의 주역이 이 현봉학 박사입니다. 이 현봉학 박사님은 연세대학교, 당시는 세브란스 이전이죠. 지금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인데 거기를 졸업하고 미국의 임상병약을 전공한 후로 모교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6.25 전쟁 당시에 통역장교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. 그때 이 흥남철수를 할 때 미 10군단장 아몬드 소장은 이 현 박사와 포니 대령의 설득으로 인해서 당시에 군수물자를 배에서 다 내리고 피난민들을 태우게 됩니다. 놀라운 사실이죠. 배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군수물자를 실었는데 바로 이 현봉학 박사의 설득을 받고 함장은 결정을 합니다. 모든 군수품을 내리고 사람들을 태워라. 그래서 1950년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. 그 현봉학 박사의 동상이 지금 서울역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.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상을 스쳐 지나갑니다. 제가 갔을 때도 이게 관심 있게 보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동상이 하나 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현봉학 박사의 그 설득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애정과 또 전쟁 당시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고자 하는 그 인류애가 바로 1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을 살려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. 우리는 그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